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한동안 십자군을 올리지 못했죠. 사실 계속 올리지 못하고 미룰 뻔했었는데 어떤 분이 또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새해에는 이거 계속 올릴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씩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십자군에 참여하는 제후들의 면모를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런 군주들보다 먼저 이제 출발한 비공식적인 십자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민중 십자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기사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소수의 하급 기사들이라든지 혹은 그냥 일반 대중들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어찌 보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이런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은자 피에로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서도 등장했었던 교황인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을 선포하니까 이 양반이 엄청난 연설로 대중들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기록상으로는 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어차피 일반 평민들도 옛날에는 중세 때는 맨날 고생만 하고 낙이 없었으니까 집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아내나 아이들 데리고 이 은자 피에로를 따라서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큰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그런 사람들의 집합이니까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도중에 약탈하고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치면서 콘스탄티노플에 도착을 하는데 당장 돈을 주고 싸움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사들을 기대했던 비잔틴의 황제였던 이제 알렉시우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들을 보니까 아주 어이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그냥 거지 천지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잔머리가 있었던 이 알렉시우스는 이 오합지졸들이 아무래도 계속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머물게 되면 사고를 칠까봐 은자 피에로만 따로 불러들이고 1096년 8월에 이 민중 십자군들을 콘스탄티노플 맞은편에 있는 이제 소아시아로 배를 타고 건네준다 이거죠. 자, 여기 비잔틴의 콘스탄티노플이 있죠? 여기 보스포러스 이렇게 해협이 있고 여기를 이렇게 건너서 이제 넘겨준 겁니다. 민중 십자군들을. 당시 여기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룸셀주크 왕조의 술탄인 클르츠 아르슬란이 다스렸습니다. 여기 룸셀주크 왕조라고 되어 있죠. 술탄이란 것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을 말하는 거죠. 원래 술탄이란 칭호는 교황에 해당되는 칼리프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때는 이슬람 세계가 통일이 되지 못해가지고 뭔가 힘있고 영토 좀 있으면은 그냥 다 지들이 다 술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클르츠 아르슬란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 룸 셀주크에서 이 룸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비잔틴의 동로마인들을 말하는 건데 예전에 여기 있는 이 소아시아가 비잔틴의 영토였고 여전히 그쪽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룸 셀주크라고 불리게 된 거라 이거죠. 자, 이 룸 셀주크의 수도는 여기 나와 있는 니케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랑크인들이 즉 민중 십자군 이 애들이 이쪽으로 몰려온다고 하니까 사실 이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넘어와서 가는 제일 먼저 부딪히는 쪽이 이쪽이 되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 클르츠 아르슬란도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압군을 보내는데 이 오합지졸들이 놀랍게도 진압군을 격퇴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르슬란도 군대를 이끌고 직접 가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와가지고 딱 맞닥뜨리니까 얘네들이 오합지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르슬란은 크게 대승을 거두고 민중 십자군으로 완전히 학살을 당해가지고 2만 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사람 중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체류 중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은자 피에르 이 양반만 빼놓고는 싸그리 전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람의 심리라는 게 처음에는 이 클르츠 아르슬란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기로 하고요. 처음에는 긴장을 했지만은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 프랑크 이 거지들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라 이거죠. 당시 이 소아시아 즉 아나톨리아라고 부르는 지역에는 룸셀주크 말고도 다니슈멘드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에미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에미르라는 것은 말하자면 유럽의 제후라든지
군주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 다니슈멘드가 여기 있는 아르슬란하고 이 영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클르츠 아르슬란은 이제는 프랑크인들은 이제 무시하고 싹 다 무시하고 이제 다니슈멘드하고 싸우는 거에만 몰두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십자군의 제후들이 프랑스 왕인 필리프의 동생, 저번에도 말씀드린 베르망두아의 위그 여기 나와 있죠. 이 양반을 필두로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 쏙쏙들이 도착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도착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순서가 쫙 되어 있죠.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도착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잔머리를 잘 쓰는 비잔틴의 황제인 이 알렉시우스가 이 제후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제후들이 한데 뭉쳐서 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온다는 걸 아니까 제일 먼저 도착한 이 위그의 경우에는 군대는 외곽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콘스탄티노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위그만 따로 불러다가 자신에게 충성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더군다나 십자군 원정 중에 뭐 이전에 비잔틴의 영토였던 이러한 지역들은 획득하는 대로 속속들이 다 다시 알렉시우스한테 넘기려는 나한테 넘겨 막 이런 식으로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 위그의 입장에선 싫죠. 무슨 호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위그가 자신의 군대하고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둬놓고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승인을 해주죠. 도장을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오는 이런 제후들, 자, 이러한 사람들도 다 각계격파를 해가지고 충성맹세를 시킨다 이거죠. 물론 도중에 보면은 이제 이 레몽이라든지 뭐 보헤몬드 같은 이 사람들은 좀 저항도 하고 이제 잔머리도 쓰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알렉시우스 뜻에 좀 유리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이거죠.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초반만 해도 십자군 애들이 막 이 알렉시우스를 야이씨 하고 막 욕하고 재수없다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맹세는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알렉시우스의 이 알렉시우스 특유의 뭔가 치사함에 학을 떼고 나중에는 이제 맹세를 저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비잔틴의 황제들은 참 희한한 게 이 비잔틴이라는 나라 자체가 뭔가 국운이 기울어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십자군을 거치면서 죄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얍실하게 자기 딴에는 뭔가 머리를 쓴다고 하는데 결국은 치사한 짓으로 뭐 자기 뒤통수를 치는 이러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십자군의 제후들이 콘스탄티노플과 여기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 즉 이 사이를 흐르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쓱 건너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마주치게 되는 것이 바로 아까도 민중 십자군을 싹 쓸어버린 클르츠 아르슬란 여기 나와있죠. 이 양반이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양반은 사실 뭐 이 양반도 아니야. 왜냐면 이때 나이가 17살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뭐 우리로 치자면 그냥 고등학생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술탄은 이 나이 어린 술탄이 당시 소아시아인 이 아나톨리아 지역 자, 이 지역에서 여기 있는 니케아를 본거지로 하는 서쪽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서쪽을 가지고 있었고 이쪽 지역에서는 다니슈멘드란 사람이 좀 전에도 언급을 했었죠.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사실 이 클르츠 아르슬란은 십자군이 또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가 용병으로 셀지쿠 군인들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셀지쿠 군인들 사이에 이 클르츠 아르슬란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정보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뭐 하지만 이 아르슬란은 생각하기를 와봤자 예전처럼 그냥 그런 오합지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다니슈멘드만 상대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하지만 의외인 게 아르슬란이 안심하고 수도인 니케아를 떠나가지고 다니슈멘드를 상대하고 있는 사이에 십자군이 벌써 니케아 성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막혀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더군다나 이 니케아 성 안에는 아르슬란의 임신한 아내까지 있었으니까 이 아르슬란이 아주 그냥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다니슈멘드한테 잠깐 휴전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기병 1만을 이끌고 니케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르슬란이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미 이 니케아 성을 이렇게 딱 프랑크인들이 다 그냥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르슬란이 아내를 구하려고 돌격을 했지만 이 프랑크 군들이
예전에 상대했던 민중 십자군들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야. 갑옷들도 단단하고 창을 든 채 말을 타고 막 돌격을 해오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퇴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지금 이 장면은 아르슬란이 여기 구하러 왔을 때, 아내를 구하러 왔을 때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 싸움에서 죽은 이 아랍 사람들의, 이슬람인들의 전사자들의 목을 막 치는 거야. 목을 다 잘라가지고 이 니케아 성 안에다가 던져 놓는 겁니다. 자, 일부는 여기다 던져 놓고 또 일부는 알렉시우스 황제한테 쫙 잘 포장해가지고 선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슬란이 나이는 어린데 의외로 머리가 있었습니다. 퇴각하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 자기네 사람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 지령을 내리는데, 항복을 하되 절대로 프랑크인들에게 하지 말고 비잔틴 황제인 알렉시우스한테 하라고 합니다. 이 나이 어린 술탄은 알렉시우스가 손상되지 않은 채 이 니케아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거, 자, 이거를 알고 있었다 이거죠. 자, 당시 이 니케아 성은 이 북쪽으로 고드프로아가 있었고, 남쪽으로 레몽하고 플랑드르 백작, 그리고 동쪽으로 보헤몬드하고 탄크레디가 있었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니케아 성이 넓은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 자 아스카니오스라는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지역을 어떻게 포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 혹시라도 여기서 뭐 빠져나가는 걸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비잔틴의 해군들이 담당을 하기로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아르슬란의 말대로 이 니케아 성 안에서 밀사를 보내요. 밀사를 은밀하게, 자, 여기 있는 비잔틴 제국군에 있던 알렉시우스한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성 안 사람들의 뭔가 안전을 알렉시우스한테 확약을 받고 넘겨주기로 해요. 뭐 알렉시우스의 입장에선 땡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 다음날에 이 프랑크군이 총 공격을 하기로 했었는데, 바로 그 전날 한밤중에 이 알렉시우스가 몰래 배를 여기다 딱 댄 다음에 이 니케아 성으로 군사를 어느 정도 이끌고 싹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가지고 이 성을 딱 접수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프랑크 군들한테는 비밀로 한 채 지가 혼자 다 먹으려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음날에 프랑크 군이 총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데없이 성 위에 비잔틴 깃발이 쫙 올라오는 거죠. 황당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충성맹세까지 다 하고 앞으로도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하는데, 알렉시우스한테 뭔가 보급을 받고 하려면 또 길잡이 역할도 부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알렉시우스한테 소유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프랑크군하고 알렉시우스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고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의 싹이 싹싹 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쌓여가지고 결국 나중에 제4차 십자군 때에는 이렇게, 자, 비잔틴 성이 십자군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탈탈 털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거죠. 뭐 어쨌든 간에 니케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다행인 게, 알렉시우스가 안전을 보장해줬고 아르슬란의 아내하고 이제 주요 신하들을 프랑크군이 손대지 못하게 정중하게 모셔갑니다. 근데 만약에 알렉시우스가 아니라 십자군이 먼저 점령을 했다면은 앞으로 있을 십자군의 행동으로 봤을 때 뭔가 끔찍한 사륙이 벌어졌을 거라 이거죠. 당시 니케아 성의 인구 구성은 대다수 사람들이 비잔틴하고 같은 종교인 그리스 정교였고, 지배계급인 이슬람 사람들은 소수였는데, 어차피 십자군의 입장에서는 이교도인 이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 정교인들도 뭐 엄밀하게 보자면 카톨릭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차하면 죽일 수가 있었다 이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될 때는 무차별적으로 다 죽이게 돼요. 여기 다 죽은 사람도 널브러져 있죠. 실제로는 뭐 이거 이상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니케아 성을 접수하게 됐고, 십자군들은 그 밑으로 있는 안티오크 성을 향해서 가게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